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나부 자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도 여러 가지 논란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자기 집안도 제대로 건사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보호하고 키울 수 있겠느냐, 이런 상가가 약 4천 개의 상가가 분양이 됐고 그 규모만 해도 약 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의 경기도와 시흥시가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허황된 도시계획으로 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사기 행위를 통해서 상가 분양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지금 끼친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서 이렇게 현실성이 전혀 없는 도시계획을 위반한 사람들이 누구고, 그리고 이 17필지를 싼 가격에 분양해서 막대한 그 시세 차익을 도모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거 철저히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 분양받은 분들은 경기도와 시흥시의 장밋빛 설계를 믿고 산 분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보호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경기도가 뭘 잘못했고 시흥시가 뭘 잘못했고 그다음에 이 경기도와 시흥시의 특혜로 이 부지를 분양받은 대원플러스 회사는 또 뭘 잘못했고, 그 대원플러스로부터 이 땅을 사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기를 쳤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할 것을 계속해서 민주당에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이거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북선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미 부산에 있는 대원플러스라는 업체를 꼬셔서 이 사업을 하게끔 했다라고 본인이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무능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는 자명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또 부패한 이러한 이재명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어제 그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어제 유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양,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 내려오는 격언이 있습니다.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 본인부터 이미 12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과거에 또 전과가 있는 분이고, 여러 검사도 사칭하고 총각도 사칭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법카를 갖고 사용하다가 지금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나부 자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도 여러 가지 논란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안도 제대로 건사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보호하고 키울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깊은 생각이 있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도 아무런 지적이 없습니다. 대장동 백형도 불법 비리밖에 없습니다. 경기지사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지금 거북섬, 이 특혜, 이 거북섬, 이 비리,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여기 네, 이 표현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걸 대선 TV 토론에서 말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표현이 사실인 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걸 TV 토론에서 직접 발언한 거에 대해서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절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그 전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어쨌든 팩트를 저는 거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장남의 그 공개된 재산이 300만 원인데 지금 도박액이 2억 3천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출처에 대해서는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했는지 어머니 돈으로 했는지 아버지 돈으로 했다 그런다면은 그 아버지는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아들한테 주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후보가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현재 이재명 후보 장남의 재산 관계와 도박을 한 규모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혼을 앞둔 장남이 전체 재산의 불과 390만 원만 신고를 한 상황인데 도박의 규모를 보면 하루에 또 몇백만 원씩 도박을 하면서 결국 도박의 전체 규모가 2억 3,200만 원에 이릅니다. 이게 상식적이겠습니까? 이게 어떤 가정도 어떤 사람도 이렇게 비상식적인 규모의 거래를 하는 경우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자금 출처에 있어서 명백히 밝혀야 되고 대선 후보라면 대선 후보의 가족도 검증의 대상입니다. 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돈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의구심이 전혀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 거북섬에 오셨는데 이제 거북섬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대책만을 한다는 것이 진상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진상조사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이제 생각을 드는데 그 전에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진짜 숨 막히는 생활이에요. 월 이자를 수익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월 이자만 50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긴급 지원이라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긴급 지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상 조사를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린 다음에 그리고 과연 중앙정부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도정부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시흥시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명백히 밝혀야 그 다음에 중앙과 도와 시가 어떻게 분담해서 이분들을 지원해 줄 것인가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와 또 필요한 경우에 긴급 구호 조치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만, 예.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해자분들과 만나 뵀는데요. 이 피해자분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를 믿은 잘못밖에 없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MOU상에 이재명 지사의 서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당시에 주민분들은 이곳이 진정한 관광도시가 될 줄 알고 들어왔습니다. 전임 지사 때, 즉 이재명 지사 전에 이미 제가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이 복합 단지 해양 레저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죠. 동일한 대원 플러스 건설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건설이 이쪽 웨이브 파크에 투자한 것은 이재명 지사가 MOU 사인한 이후에 특혜가 일제히 몰아줬습니다. 그 특혜 때문에 주민분들은 오히려 건설은 845억 이상 벌어들이고 주민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죠. 저는 진정한 치유가 되려면 진정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보상도 함께 국가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이후에도
특위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보상, 그리고 주민분들께 진정한 관광도시로 약속했던 당초에 경기도 성남시가 아닌 시흥시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주민 편에 서서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상가가 아까 사천실이라 그랬죠? 사천. 상가가 사천실이고 이 상가가 활성화되려면은 이 상가 주변에 정주 인구가 최소한 30만 명은 돼야 됩니다. 근데 정주 인구 30만 명에 대한 계획 없이, 주거 계획 없이 이 상가만 분양했다는 것은 결국은 시가 도시계획을 잘못 입안했을 뿐만 아니라 업자한테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만 앞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정말 신중하게 시민과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